오늘 정월 대보름 날입니다. 저 달은 오늘 밤이 이제 가장 크겠죠. 그러다가 또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면 점점 작아져요. 그러다가 없어졌다가 보름 후에 이제 없어지죠. 한 달 후에, 보름 후에, 보름인가? 한 달인가? 하여간에 보름 정도 지나면 또 없어져요. 그러다가 또 다시 나타나서 다시 커져서 다시 또 한 달 후에가 되면 커다란 달이 되죠. 이것이 달이 오래 가는 비결인 것 같아요. 오래 사는 비결. 달이 지금 몇억 년 살았지? 어이구, 한 30억 년 살았나, 달이? 나이도 많아요, 달이. 달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거는 늘 똑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다른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30억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한 곳에 고이면 물도 고이면 썩듯이 사람의 사고도 고이면 고일수록 더 빨리 노화되고요. 더 빨리 이렇게 아파지고 금방 죽게 되고 그래요.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욕망을 제어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 마음을 즐겁게 유지하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아침에도 즐겁고 낮에도 즐겁고 돈 없어도 즐겁고 뭐 무시당해도 즐겁고 그렇게 늘 즐겁게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자기 각고의 노력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 달이 늘 똑같은 것 같지만 환경은 계속 달라요. 그렇지만 똑같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도 그렇게 그 어떤 변화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늘 한결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상담하려면 또 내가 공부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늘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여성이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싶어서 좀 이제 어느 때 결혼하게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살님이 지금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전에는 남자친구가 잘 없어. 그래가지고 남자친구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처녀 총각이 만나는 모임에 나갔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봤는데 신통치가 않아. 가만 보니까 왜 그러냐면 노총각 노총녀들의 모임은 대체로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결혼하기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결혼 이미 한 사람 옆에 있으면 결혼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꿔가지고 결혼을 잘한 언니, 결혼을 잘한 오빠들을 찾아다녔다라는 거지.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그래서 뭐 때로는 선물을 들고 가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서 곧 결혼할 거라는 거죠. 이게 잘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지.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따라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결혼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행복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삶이 행복해지지.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있으면 같이 괴로워하고 힘들어. 이렇게 돈에 대해서도 돈 버느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내가 좀 벌고 있는 거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이제 비슷해지게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봐도 이렇게 사주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누가 제복이 많아요? 누가 제복이 없어요? 누구는 제가 언제 결혼해요? 제가 언제 죽나요? 이거 하나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복이 많은 사람, 뭐 관운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기술이 좋은 사람, 그럴 수는 있어요. 뭐 관이 잘 뚜렷해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손재주나 기술력이 좋아서 그 기술을 잘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만의 정해졌다고 해야 되나? 좀 어느 정도 재능들은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고로서 먹고 사는 사람, 또 신체로서 먹고 사는 사람, 자기 기술로서 먹고 사는 사람, 아니면 자기 역할로서, 지위나 자리 이런 걸로서 관리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있어도 그게 잘하냐 못하냐는 본인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죄가 없는데 굉장히 부자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가 많은데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가만 보면 자기 자신에 갇혀서 뛰쳐나올지 모르는 사람들은 큰 걸 얻지 못하더라고요. 때로는 뭐 운이 좋아서 정말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듯이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제가 한동안은 좀 그랬어요. 이렇게 천일기도 한다고 통도사에서 그냥 열심히 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내 포교당을 하겠다라고 포교를 그냥 열심히 했어. 그렇게 해서 10여 년이 지나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어떤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만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있는 상태에서 내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의 나를 만들지 않았나? 항상 내가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 이렇게 통도사에서도 기도할 때도 그냥 맨날 똑같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100일은 참법을 하기도 하고 100일은 다른 경전 독송하기도 하고 또 다른 100일은 또 다른 경전 독송하기도 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조금씩 다른 기도를 계속 100일마다 그렇게 했고, 또 여기 와서도 울산에 와서도 순례도 계속 시도를 하고 또 방생도 이렇게 새벽 방생 같은 것도 시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도량 확장에 있어서 이렇게 구절에 있을 때 여기를 이제 이렇게 인연이 돼서 그것도 찾는 노력이 있고 거대한 모험을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무모한 모험인데요. 거대한 모험을 해서 하고, 지금도 역시 이제 무료급식에 떡을 만들고 이런 것들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가 할 때 중요한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 나름 정리를 해봤어요. 무엇이 사람을 악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더 점점점 성장하게 할까? 일단은 공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다. 계속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건강에 대한 지식이든 경제에 대한 지식이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에 대한 지식이든 아니면 세상의 잡다한 상식이든 이런 모든 지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지려고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이제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자기가 녹슬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물론 그러기 이전에 건강이 또 있어야 되겠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제가 건강하지 않았어 봐요.
건강하지 않아. 새벽에도 내가 저혈압이라서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을 만났겠어요? 이렇게 됐겠어요? 아니거든요. 체력이 괜찮으니까 좋으니까 순례도 가겠다라는 거고 또 방생 일요일 날 이렇게 그 일주일 내내 강의하고 일요일 날 그 새벽에 일어나서 방생 갔다 오면 완전히 녹초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때는 그날이 초하루 날일 때도 있고 그날은 또 어린이 법회를 또 해야 되는 날이고 그날 제가 있는 때도 있고 그 졸려 죽겠는데 눈 껌뻑껌뻑 하면서 그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재지내고 그렇게 할 때가 일요일 날 정말 그렇게 많아요. 제가 체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녹초가 되기도 할 정도로 체력 소모가 많거든요. 체력이 좋지 않으면 그걸 해내지를 못했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체력도 중요하고 체력이 바탕이 된다면 배우는 거 그리고 배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스님이라면 뭐 계속 기도를 하는 행동이 참 중요해요.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봉사하면 돼요. 하다못해 뜨개질이라도 하세요. 이게 뜨개질이라도 한다는 이런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녹슬게 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이렇게 봉사하면 더 좋죠. 봉사를 하게 되면 내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일머리가 이제 녹슬지 않아요. 봉사할 때 일머리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거든요. 특히 여성들이라면 이제 음식 조리할 때 조리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조리를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야 이거는 이제 정말 사람을 일머리를 더 좋게 하는 더 녹슬지 않게 하고 더 좋게 하는 가장 훌륭한 자기개발법 중에 하나가 요리더라고요. 요리를 하면 기억력은 저절로 치매 안 걸려. 그냥 계속 자기 자신을 쓸모있게 뭔가를 해야 돼요. 그 요리를 하든지 또 여러 사람하고 봉사하면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이렇게 봉사할 때 봉사를 하루 이틀만 하고 그만두는 사람은 사실 모가 난 사람이기 쉬워요. 근데 봉사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오래 하는 사람은 성격이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조절이 돼서 뭐 좀 원만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모가 난 사람은 사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금방 실패 또 다른 이제 그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같이 봉사하는 그리고 일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된다면 총 이제 4가지 정도 되네요. 신체가 건강해야죠. 이제 이렇게 공부해야 되죠.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죠. 그리고 뭔가를 계속 몸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 떡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떡을 만드는 것은 저를 굉장히 복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몸을 일단 매일매일 2시간씩 계속 어떤 때는 3시간이 될 때도 있고 계속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 몸을 이렇게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운동도 필요하지만 생산적인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운동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자기 몸을 만드는 것이지만 생산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생산되는. 제가 뜨개질이 괜찮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뜨개질을 하면 결과가 나와요. 그 뜨개질을 비롯한 다른 무엇라도 요리도 마찬가지죠. 요리를 하면 결과물이 나와요. 물론 이제 운동을 하면 결과물도 나오긴 한데 그건 자기 자신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몸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결과물은 내 자신 몸 밖에 나타나는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떡은 만들어내잖아요. 쌀에서 다른 걸 변형해 만들어내. 뜨개질은 실에서 다른 것을 변형해 만들어내. 요리도 여러 가지 식재료로 뭔가 먹을 만한 걸 만들어내.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오는 거는 뭐가 되냐면 재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머리만 좋으면 공부만 많이 한다고 재물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다고만 해서 재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재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꼭 있어야 되는 게 결과물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결과물들을 계속 하고 만들어내고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내가 나에게 생겨나는 자산, 뭐 재물, 뭐 비용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는 것도 안목이 더 생기게 돼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과물을 자꾸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그 나의 투자에 관한 것도 자산 운용에 관한 것도 효과가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헛발질을 덜 하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헛발질해서 결국은 깡통을 차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가 쉬워요. 그러니 어떤 결과물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괜찮아요. 저렇게 이제 뭐 떡을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올리잖아요. 이렇게 부처님한테 올리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때로는 불전함에 놓기도 하고 때로는 과일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양초를 해서 올리기도 하고 쌀을 이렇게 해서 올리기도 하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이런 것들이 공양 올리는 건 내 결과물이거든요. 내 결과물을 다르게 쓰여지게 하는 거죠. 내가 번 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먹는 이걸로 쓰게 되면 나를 위해서 이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이 쌓여져서 통장의 계좌가 높아지는 게 이제 결과물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결과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제 재물이 더 늘어날 수가 있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도 맨날 똑같이 올리는 것보다는 어떤 때는 양초를 공양 올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뭘 만들어서 공양 올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과일을 공양 올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청소로서 어떤 때는 절로서 어떤 때는 경전으로서 공양 올리는 이런 것들이 된다면 기도 플러스 마치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어요.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 자녀 교육, 자녀를 성장시켜서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결과물이잖아요. 내가 내 몸에서 밖으로 내놨어. 나의 아들, 딸들을. 내놓은 아들, 딸들을 잘 키워서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하고 사회에 훌륭한 일을 해내는 그런 이제 좋은 결과물이라면 그러네. 좋은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시키고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재물만, 주머니에 있는 재물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잘 한다면, 이래 보니까요, 이렇게 아무리 뭐 사주가 좋고 관이 좋고 뭐 재가 좋아도 깡통인 사람도 있고요. 재가 하나도 없고 아무리 관도 없고 뭐 이런 사람도 큰 부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 사주가 좋아요? 라고 묻는 건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지금 저 사주 좋아요? 지금 모를 때는 당연히 그렇게 묻죠. 근데 공부를 해보면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차라리 이게 더 낫죠. 내가 가진 재능은 뭘까요? 그 재능들을 활용을 잘 한다면 그러면 이제 자기의 결과물이 100%, 200%, 300%더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오늘 정말 대보름날인데 보름달처럼 행복하길 바랍니다. 성불하세요.